문을 닫으려는 순간 띠링. 자동문이 혼자 열리고 아무도 없는 바람만 쓸쓸히 들어온다. 처음엔 센서 오작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3번, 4번. 심지어 문 앞에 신발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천천히 질질 끌리듯한 발자국. 정분이 계산대 옆 서랍을 정리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드는 순간 바로 앞 진열대 위에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자기가 놓은 기억은 없다. 자세히 보니 뚜껑이 살짝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비 맞으며 들고 들어온 것처럼.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요즘은 도둑보다 귀신이 더 무서워. 그날 밤 정부는 처음으로 죽은 아들이 쓰던 샴푸 냄새를 맡았다. 영수증에 찍힌 이름 이도현. 며칠 뒤 정부는 영수증 롤을 갈다가 눈을 의심한다. 흑백 글씨로 또렷하게 찍힌 글자. 이도현 500원. 정분의 손끝이 찬 기운에 얼어붙는다. 이도현.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이름이었다. 정부는 영수증을 떼어 가슴께에 끌어안는다. 도연아, 내가 왜 여길. 다음 날 새벽에도 그 다음 날에도 항상 같은 시간 밤 11시 37분. 영수증엔 같은 글자가 찍힌다. 그리고 항상 물 한 병. 정부는 CCTV를 확인한다. 시간 표시엔 2337.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냉장고 문만은 분명히 열린다. 스르륵. 아무 손도 잡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혼잣말로 읊조렸다. 아들아, 내가 목이 마른 거니? 냉장고 앞의 그림자. 밤 11시 무렵 매점은 음산한 정막에 잠긴다. 정부는 일부러 TV도 켜두지 않는다. 내가 오면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그날 천장의 형광등 아래로 길고 마른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난다. 사람 형체인데 어깨가 축 처지고 몸이 마른 듯 위태롭다. 정부는 숨이 멎는다. 하지만 바닥에 그림자가 있는데 주변엔 누구도 없다. 정부는 조용히 말을 건넨다. 도연아, 맞지? 엄마야. 그러자 그림자가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동시에 형광등이 꺼졌다. 정적. 가슴이 터질 듯 쿵쿵 소리만 울린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계산대엔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뚜껑은 열려 있는 채로. 병원 간호사가 말한 남자 환자. 다음 날 아침. 병원 간호사 한 명이 매점에 들러 은근슬쩍 묻는다. 어젯밤 혹시 젊은 남자분 다녀갔어요? 젊은 남자? 네, 저희 병실에서 환자복 입은 분이 매점 간다고 나가서.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혹시 말랐고 키가 한 180쯤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 간호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정분을 전율하게 한다. 근데 그 층엔 남자 환자가 없어요. 정분의 무릎이 풀린다.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비가 안 왔는데 웬 물자국이 병실 앞에서 매점 쪽으로 이어졌더라고요. 폭우 속에 들린 목소리. 폭우가 미친 듯 쏟아지던 밤. 정부는 매점을 닫으려고 했지만 문 앞에서 젖은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린다. 스으, 스으. 정부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본다. 비 사이로 젖은 남자 실루엣이 서 있다. 정확히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나 두 어깨가 한없이 내려가 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도연아? 그 순간 엄마 물 한 병만. 젖은 남자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정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장면. 그리움과 공포가 뒤섞인 순간. 국화꽃과 보이지 않는 발걸음. 그날 이후 매점 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이 매일 한 송이씩 있다.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도 누가 가져다 놓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간혹 비도 오지 않는 밤. 병원 주차장 바닥의 물웅덩이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물기를 떨어뜨리며 걷는 것처럼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꽃을 바라보며 흐느낀다. 우리 도연이 어릴 때도 국화 좋아했지. 그날 새벽 정부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한마디를 꺼낸다. 혹시 아직도 가질 못한 거니? 15년 전 사고의 진실. 정부는 용기를 내어 15년 전 사고 현장을 다시 찾는다. 그곳에서 아들의 친구였던 남자를 만난다. 그는 몇 년간 죄책감으로 피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도연, 내 아들은 사고 순간 살아 있었어. 정분의 손이 떨린다. 그럼 시신은 왜 못 찾았대?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도연이는 자기 잘못으로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 못 나타나고 어딘가로 혼자. 정부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는다.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떠돌고 있던 것이다. 마음속 죄책 때문에. 정부는 가슴을 치며 오열한다. 아들아, 그게 내 잘못이니 돌아와야지. 마지막 영수증, 마지막 손님. 그날 밤. 정부는 매점을 닫지 않았다. 오늘 내가 오면 꼭 말해야겠다. 11시 37분. 정적 속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린다. 정부는 눈을 감고 말했다. 도연아, 이제 그만 와. 엄마가 괜찮아. 넌 죄 없어. 이제 쉬어도 돼. 그 순간 계산대에 영수증이 찍 하고 튀어나온다. 정분이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친다. 오늘은 달랐다. 여태까지 없던 긴 문장이 찍혀 있었다. 엄마 고마웠어. 이제 정말 목이 안 말라. 정부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영수증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계산대를 2번 톡톡 두드렸다. 마치 인사처럼. 그날 이후 매점 자동문은 더 이상 밤에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매점 밖 가로등 아래 젖은 신발 자국 한 쌍이 천천히 사라진다. 마치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된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